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점도 좀 생기고, 검버섯도 생기고 해서 주말에 조금 제거하는 시술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에, 투명 반창고를 좀 붙여놨는데, 혹시 감상하시는데 눈에 거슬리시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군사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미국을 압박 로비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집트가 어떤 사이입니까? 중동전 그냥 피 튀기게 했었죠. 그런 사이인데 이제는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집트 무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소식. 여기 F-15EX 최강의 4.5세대 전투기 그거 좀 팔아라 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 도대체 왜 이런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폴란드가 우리 K9 자주포 차체를 수입해 갔죠. 그렇게 해서 지금 또 라이센스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차체를 이용해서 기가 막힌 보병 전투 장갑차를 만들었는데 이거 한 1000대가량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한화 디펜스에도 굉장히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갑차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산 화이팅입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UAE를 중심으로 새로운 안보 협력체 발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중동판 나토로 불리는 이 레짐에 이집트를 끌어들일 모양입니다. 최근 보도된 이집트 F-15EX 전투기 구매 추진의 배경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집트의 F-15EX 구매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심지어 직접 외교 채널을 동원해 미 정부의 F-15EX 이집트 판매 승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복수의 이스라엘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3월 25일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나프탈리 베넷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자와 연쇄 회동을 갖고 이 지역 안정성 강화와 상호 번영, 안보 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베넷 총리는 LCC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 관료 2명을 배석시켰으며 이스라엘 외교 안보 라인으로 하여금 미국의 대이집트 F-15EX 전투기 판매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민주당은 LCC 정권의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이집트에 대한 미 행정부의 군사 원조 중단, 이집트 정권의 군사력 증강 견제, 이스라엘의 대이집트 군사력 우위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나서서 이집트에 고성능 전투기 판매를 해달라고 나서자 미국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집트에 대해 인접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과 실책이 불러온 중동 전략 환경 변화가 국제정세에 강력한 충격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 이 F-15EX 정말 어마어마한 덩치에 강력한 폭장량, 여기다가 이 레이더, 이 엄청나게 덩치가 큰 이 기수, 이 주둥이를 여기다가 엄청나게 강력한 레이더를 집어넣어서 아주 강력한 전자전 성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대공 미사일 22발, 24발 이 옵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완전히 미사일 캐리어 로 운영하는 이 F-15EX, 물론 네트워크가 되면 F-35하고 협동 전투가 되면 더 강력한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될 이 F-15EX인데 이걸 지금 이집트가 사고 싶다 라고 이야기한 뒤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집트의 능력을 강화시켜 주겠다라는 건데, 자, 일단 중동에서 이 순위파 국가들 또는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에게 공공의적이 이란이죠. 그래서 그 이란을 상대하기 위한, 마치 나토가 러시아라는 공공의적을 상대하기 위한 군사기구이며 또 쿼드가 중국이라는 공공의적을 상대하기 위한 이 협력기구인 것처럼 중동에서는 이란을 상대하기 위한 이 군사협력기구가 새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구체적인 딱 그림은 안 나왔지만 딱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보면 대이란 군사협력체제, 그것도 미국을 배제하고 중동 국가들끼리 독자적으로 하는 게 추진되고 있구나. 왜? 미국 지금 믿을 수 없어. 바이든 정부가 중동 정세를 계속
어지럽게 만드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라는 의심이 가는 정황이 바이든 정부에게 많죠. 트럼프 정부는 이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자꾸 중동을 더 어지럽게 만드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안정하자라는 논의가 되는 것 같고, 여기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집트가 협조를 해야 이스라엘의 해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이 페르시아 만쪽으로 들락날락거릴 수가 있고, 만약에 이집트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에즈 운하 이용 못하면 이스라엘 군함이나 이스라엘 잠수함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 희망봉 다 돌아가야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이란하고 뭔가 군사적으로 경쟁을 하려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때문에 이집트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를 끌어들여서 계속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집트는 과거 사다트 정부가 있었죠. 그때는 완전히 소련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였고, 북한하고도 김일성하고도 아주 절친해서 김일성에게 스커드 미사일도 선물하고 뭐 그래서 김일성이 스커드 미사일 개발하고 지금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많이 있고 이제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이제 중동전 끝나고 무바라크 들어오고 이러면서 미국이 이집트를 서방 세계 친미편으로 끌어들였죠. 그래서 지금 명목상 이집트의 동맹 등급은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한 이런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은 미우나 공화나 미국이 내치지 않고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때문에 지금 끌어안고 있죠. 한국은 지금 이 중국의 바로 베이징의 코앞에 있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끌어안고 있고 뭐 이런 겁니다. 터키는 또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으니까 또 끌어안고 있고,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다 그런 거 있어요. 파나마 정말 중요한 파나마 운하를 있는데 파나마 말 안 들으니까 이제 때려서 그냥 정권 바꿔버리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LCC 정권 같은 경우는 인권적으로 문제 있다. 군부 독재 정권이죠. 그래서 아랍의 봄 이후에 집권한 군부 독재 정권인데 당시 육군 원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 민주적이지 않고 인권 문제 더 많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미 의회에서 쟤들한테 무기 주면 안 된다 그러고 있는 대상인데 이스라엘이 좀 줘라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압박 또는 로비가 어느 정도로 먹힐지,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이집트에게 미국이 군사무기 제공 안 했는데 과연 이스라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집트가 지금 IMF에 긴급 지원 그 요청을 했거든요. 자신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K9 자주포 지금 사기를 했는데 그거 되겠냐? 뭐 잔금 칠 돈이 있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또 이런 뭐 프랑스 항공모함 사겠다, 또 미국 F-15EX 사겠다, 야, 참 희한하다, 되겠나 라는 의혹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의 차체를 개조해 만든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보르수기, 이르면 올해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군이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려 800에서 1000대 도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육군이 노후 보병 전투장갑차 대체형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IFV 보르수그의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전투 적합 판정과 양산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복수의 폴란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폴란드어로 오소리를 의미하는 보르수그는 폴란드군이 1700여 대를 도입한 BWP-1 보병 전투 장갑차를 대체하는 차세대 IFV인데요. 폴란드는 나토 가입 이후 이 차량을 자체 개발한 국산 IFV로 대체하려 했지만 폴란드 방산 업체들의 무능력과 비효율 문제 때문에 한때 안데르스라는 명칭으로 추진되던 신형 보병 전투차 사업에서 한 차례 좌절을 겪은 바 있습니다. 폴란드는 크랩 자주포 개발 사례에서 K9 자주포 차체의 높은 성능과 신뢰성에 큰 감명을 받아서 K9 차체를 다양한 파생 차량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보르숙 역시 이 같은 K9 바리에이션의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장갑차는 전투 중량 25톤, 반응 장갑 모듈 장착 중량 40톤으로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고 30mm 부시마스터 2 기관포와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 2발, 자슬론 능동 방어 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이 차체에 워터제트까지 장착해서 자력 도하 기능까지 부여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보르숙 장갑차의 양산 비용을 대당 660만 달러 선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차체 가격은 약 300만 달러 수준이어서 우리나라도 이 장갑차의 대량 배치에 따른 로열티 수입을 꽤나 짭짤하게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르숙 잘생겼습니다. 야, 이 차체, 지금 차체, 포탑 빼고 차체, 이게 K9을 차체를 가지고 만들었다.
야,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개조 잘했습니다. 이야, 지금 뭐 앞을 조금 더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고, 옆에다가 증가장갑 지금 갖다 붙여가지고 방어력 강화하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생긴 거 보면은 사륜형 장갑차처럼 생겼는데, K9처럼 궤도형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포탑에다가 30mm 기관포, 그리고 또 여기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 2발, 또 여기 차량용 조준경, 그리고 포수용 조준경 해서 헌터킬러 능력까지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제 능동 방어 장치 이렇게 장착해서 적의 대전차 미사일, 요새 뭐 대전차 미사일 워낙 무섭죠. 그거 여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부여했다 이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지금 이제 앞모습이 K9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죠. 그런데 이건 이제 앞으로 더 쭉 삐져나와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뒷부분은 K9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K9의 뒷도어를 보면 문을 이런 식으로 열고 들어가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문처럼. 그런데 보병전투 장갑차는 램프처럼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왜냐? 이번에 지금 러시아 군이 보병전투 장갑차에서 내려오다가 우크라이나 군의 사격에 다리가 지금 맞아서 당하는 것처럼, 앞에서 보면 그냥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앞에서 다 엎드려 있으면 그 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램프가 딱 내려오면은 이게 다리가 안 보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바꿨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이 형상을 보면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개조를 잘 했는데, 일단 차체 25톤에다가 이걸 증가장갑 갖다 붙이고 방어력을 강화시킨 버전은 40톤. 그러니까 한 15톤만큼 장갑을 더 갖다 붙였단 말인데, 꽤 이제 뭐 기관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방어가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폴란드 같은 경우는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최선봉에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동독 바로 뒤에 폴란드가 있었으니까 최선봉이었고, 또 서독하고 국경 바로 또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차 장갑차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갑차 중에서 BMP-1하고 똑같은 거 BWP-1이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현대화 바꿔야 되죠. 그런데 뭐 수입하려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또 폴란드는 스스로 지금 전차도 만들자, 뭐 다 만들자, 우리 한국의 흡표도 수입해가서 이 K2PL 이런 식으로 만들자,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상 장비에는 약간의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자신들의 이 차체 기술이 워낙 안 돼가지고 아무리 만들어도 이 서스펜션이 고정이 안 돼서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 포탑은 빼고 차체만 수입해가서 그 차체와 자신들이 영국 기술을 받아서 만든 포탑, 이걸 이제 결합시켜서 크랩이라고 하는 자주포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 K9 자주포의 차체 너무 좋아, 이거 가지고 여러 바리에이션 만들자. 그 첫 작품이 바로 이 보르스 오소리, 한 1000대가량 한다는데, 이 차체 가격이 한 300만 달러? 그러면은 한 1, 20만 달러 로열티 있겠죠. 한화 디펜스 계속 대박 터지고 있습니다. 계속 더 대박 터지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